긴장하실 건 없고요. 네, 우리 저 이성환 감독이고요. 네, 그리고 옆에 윤찬영 씨, 네, 고3 그렇죠? 네, 손상현 씨, 네, 고2, 김진영 씨가 고1, 네, 그렇게. 네, 김재철 씨는 네, 네, 우리 밤의 선생님, 네, 이렇게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죠? 목소리 한번 들려주실래요? 인사? 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에서 민재 선생님 역을 맡은 배우 김재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영화 속에서 아주 좋은 선생님이었죠. 네. 자, 우리 이성환 감독 오랜만에 인사 좀 하셔야죠. 네. 몇 년 만에 찍으신 거죠? 8년 만에 개봉하는 거. 8년 됐나요, 벌써? 예. 뭐 하셨어요, 그동안? 예. 그 근황을 좀. 히트가 2011년에 개봉했는데요. 네. 그 영화가 잘 안 되고 그 2012년 11월에 이 책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돼서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준비하고 만들어서 네. 개봉하게 됐습니다. 원작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원작이죠. 네. 예. 그 밤의 선생님이라고 미타니 오사무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13년 동안 5,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또 약에 빠져 있고 한 거리의 아이들을 구하신 선생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일본 도쿄에 실제 하는 선생님이죠. 예, 지금도 아이들을 위해서 밤거리를 돌아다니시면서 아이들을 돕고 계시고요. 실제로 그 책에 그 에세이에 나와 있는 배경은 요코하마입니다. 아, 요코하마. 야간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구했던 이야기들을 에피소드별로 나열되어 있는 원작입니다. 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뭐랄까 거대한 뭔가는 아닌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김재철 씨가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이런 거겠죠? 예, 그 선생님이 하신 일은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 영화 제목처럼 어제까지 어떤 일을 했어도 오늘부터 달라질 생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네. 생각하면 너를 끝까지 믿고 도와주겠다. 네. 예, 그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죠. 네. 이거를 이 소설에 왜 이성환 감독이 뭐랄까 이렇게 마음이 갔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바람이란 작품도 사실은 학생들 얘기, 학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바람과는 굉장히 결이 다른 내용인데 왜 바람에서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로 옮겨오기까지 이 원작에 마음이 끌렸을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바람은 제가 만들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 분들의 그 아픔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힘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의미를 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저 스스로가 사실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은 바람이 있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그리고 정말 그 시절 제가 학교를 다녔었던 것 같은 학생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었었고요. 이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히트가 잘 안 되고 굉장히 그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 지인이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고 해서 제가 책을 읽었는데 오히려 본인이 힐링이 좀 됐군요. 예, 제가 굉장히 괜찮다고 누군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또 이런 어른이 이런 선생님이
한 분쯤은 실제로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런 분이 있으면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연락을 드리고 뵙고 정말 그런 분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부탁을 드려서 영화를 2012년 겨울부터 준비해서 2018년 3월에 영화를 찍고 요번에 개봉하게 됐습니다. 준비 기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예. 그 세 번째 히트란 작품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이번 네 번째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다, 뭐 이런 것 같고요. 그 세 번째 영화가 이상한 감독에게는 아까 슬럼프라고 했나요? 뭐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이 너무 저기 영화 속에서는 아주 발랄하던데, 네. 김진영 씨가 머리를 색깔이 다르니까, 네. 고1이라 그랬죠? 네. 인사 좀 하실까요? 우리 세 분 차례로? 네. 우리 기자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에서 현정 역을 맡은 배우 김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에서 용주 역을 네. 맡은 배우 손상현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벌새에서도 아마 만났던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에서 지근이와 준영이 역을 맡은 윤찬영입니다. 네. 정말 인사하라 그랬더니 정말 인사만 하는 그런. 자, 오늘 저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영화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들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얘기하는 사이사이에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네, 저기 주시겠어요? 제가 라이트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안녕하세요. 저 네.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원작이 있는 작품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화하는 과정에서 정서 차이도 있고 해서 좀 그 영화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얘기해 주시고 또 어떤 점을 좀 중점으로 해서 영화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작이 어떤 점을? 네. 원작이 에세이여서 그리고 그 에피소드별로 돼 있는 책이어서 만드는데 영화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버전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가 시나리오를 그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면 좀 외색이 짙다, 일본 풍의 느낌이고 우리나라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많으셨고 그래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지금 크레딧에 보셨겠지만 정전 작가님이라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현직 교사십니다. 고등학교.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그 지금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세 친구의 얼개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부분과 민재 선생님, 미스타니 선생님의 역할이 민재 선생님하고 잘 어우러진다고 판단을 됐을 때 영화 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미타니 선생님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그 책이 화제가 되고 해서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만화책도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제가 뵀을 때 그 작품들에서는 선생님을 좀 이렇게 히어로로 묘사하고 정말 아이들 구하는 구원자처럼 묘사를 해서 그거는 맞지 않다. 본인도 어린 시절에 굉장히 외롭게 지내고 고독하게 지냈어서 그 아이들을 구하면서 밤거리를 배회하면서 본인도 구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절대 선생님을 영웅으로 만들지 말아달라.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로 영화를 좀 만들면 좋겠다. 아이들이 잘 보이게. 그래서 저도 선생님의 그 얘기에 동의했고요. 그래서 거기 그 말씀하신 부분에 벗어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원작이 에세이니까 사실은
화자의 중심은 우리 밤의 선생님인데 영화는 아이들의 에피소드로 많이 옮겨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 아마 원작과의 좀 차이일 것 같고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이 감독이 단답형으로 대답하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온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영화가 좀 약간 뭐랄까 국적과 시공간을 약간 이탈하는 듯한 묘한 느낌을 주는데 오히려 그 느낌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보편성, 공통된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을 그 강조하는 데 있어서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보면서 한국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 뭐 정서 이런 것들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일본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청소년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차별화돼서 보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화를 우리 이상한 감독이 찍을 때 연출을 하고 시나리오를 같이 쓰긴 하셨지만 어쨌든 오리지널은 쓰시고 촬영하시고 그렇죠? 네. 촬영 감독을 왜 따로 안 쓰시고 그리고 음악도 이게 거의 1인 시네마인가요? 네,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음악도 음악 감독님이 같이 작업을 하면서 도움을 주셨고요. 촬영도 사실은 제가 펜발을 제가 잡기는 했지만 그 조영천 촬영 기사가 입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슈퍼바이저로 참여해줘서 수월하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카메라를 잡긴 하셨나요? 예, 제가 잡긴 했습니다. 전작에서는 촬영을 직접 하진 않았죠. 예, 특별히 이번에 그랬던 이 작품은 그 준비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굉장히 좀 진정성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되게 정말 1인 프로덕션으로 전부 다를 해내고 싶었는데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그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고 그림이 굉장히 좋던데 저 개인적인 느낌은 원래 촬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요. 제가 사진 찍거나 뭐 비디오 찍거나 하는 거를 워낙 좋아하고 네. 그리고 하여튼 요번에는 좀 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해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품의 진정성으로 녹아들 거라고 생각했고 온전히 음악 그리고 촬영 하여튼 여러 가지가 하나에서 끝까지 전부 다 생각하는 대로 네. 만들어지길 바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저예산일 경우에 이렇게 1인 다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마 이번 영화는 이상한 감독이 후자를 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라이트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네 질문하시죠. 네, 네 좀만 기다리세요. 네, 먼저 하시죠. 네,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고요. 감독님한테 그 질문 드릴게요. 그 관객들한테 어떤 영화로 기억에 남고 싶은지 궁금하고 캐스팅 비화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캐스팅이 비화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제가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위로가 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 하여튼 힘든 상황이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죽고 싶을 만큼 어떤 힘든 순간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좀 위로 받으시고 좀 힐링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윤찬영 군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번 영화에서 첫 번째 오디션에서 캐스팅한 배우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자마자 이 친구한테 지근이의 역할과 준영의 역할을 같이 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 1인 1역을 선택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지근이 역할만 보고 오디션을 봤는데요. 오디션을 보고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나서는 사실은 지근이와 준영이는 준영이가 민재 선생한테는 모티브죠. 예, 네. 그래서 동일인이 두 역할을 같이 해내면 그런 관통하는 민재 선생님한테는 준영과 지근이 동일시 되면서도 준영이는 구하지 못했지만 지근이는 꼭 구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상현 군은 용주 역할의 손상현 군은 사실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캐릭터인데 3번의 오디션을 거쳐서 보게 됐는데 상현 군은 만날수록 배우 같지 않고 정말 용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인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서로 뭐 연기를 시켜보고 그런 게 아니라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용주 같은 친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영 양이 오디션 볼 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정말 가능성만 보고 캐스팅했었고 지금의 진영 양이 한 그 현정이 역할이 아니라 영화의 중간에 보시면 세연이라고 성태네 집에서 머물고 있던 그 역할이었는데 그 오피스텔. 예, 근데 이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소리도 트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일치월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최종 단계에서 현정이 역할로 낙점하게 됐습니다. 영화하고 함께 성장한 그런 배우가 된 셈이군요. 우리 김재철 씨의 캐스팅 비하인드는 목소리겠죠? 재철 씨는 사실은 저하고 벌써 세 작품째인데 네. 오디션을 참 잘 못 보는 배우입니다. 오디션에서 실력을 잘 못 보여주는 배우인데 그래서 처음 오디션 볼 때도 자유 연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웃음이 나서 이제 그만 앉으라고 했더니 본인도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두 번째 오디션 때 제가 지문을 좀 나레이션을 좀 읽어달라고 했는데 역시 나레이션을 정말 잘해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 목소리 좋은 배우가 몇 명 있죠. 네, 한석규 씨, 네. 유지태, 거기에 견주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죠? 네, 마이크 드리시죠. 네. 저 중앙일보 강혜란이고요. 그 금방 1인 2역 얘기 안 그래도 여쭙고 싶었는데 그 연기하신 손찬영 군은 그 두 캐릭터를 좀 어떻게 다르게 연기하려고 톤을 잡고 하셨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구현한 게 영화적으로 어떻게 구현됐는지 본인이 보고 난 소감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이 영화의 전체적으로 아버지라는 어떤 부친상이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뭐 사실상 망가지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결국 이제 남자 선생님인데 그런 남자 어른에 대한 어떤 이미지랄까 뭐 이 시대에 생각하는 서사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첫 질문은 윤찬영 군이 해야죠. 네, 1인 2역을 네, 지근 역과 준영 역. 네. 일단 이 친구가 손상현이고 제가 윤찬영이고요. 네. 네, 앞으로도 몇 번은 그렇게 좀 얘기하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준영이랑 지근이는 어쨌든
둘 다 상처를 받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상처를 받는 친구들이고, 근데 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두 캐릭터가 그런 상처를 극복해내는 과정이나 마음가짐 같은 게 약간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헤어스타일이나 아니면 마음가짐 같은 걸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이 영화에서 아버지가 정말 부재하죠. 예, 말씀하신 질문하셔서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인 이유는 미스타니 선생님의 책에 보면 그 준영이에 해당하는 그 마사오미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없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선생님 본인도 아버지의 얘기는 거의 없고 어머니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좀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지금 세상이나 지금 시대에서 가부장 또 부성의 가치가 좀 많이 사라진 시대이기도 하니까 아마 그런 점들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또 앞에 뒤에 먼저 하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동아 이혜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윤찬영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영화가 담고 있는 10대 이야기들이 물론 10대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잖아요. 근데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고등학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연기하면서 또 학생인 입장에서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20대의 이야기들에 어떻게 좀 공감을 하고 또 어떤 감정으로 좀 임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약간 보호받아야 되고 약간 그런 존재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버스 요금만 봐도 약간 청소년 할인이 있듯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요즘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주변에 입시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되게 많이 힘들 것 같고, 마음이나 어떤 그런 노력함에 있어서 되게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이제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지 못했으니까 청소년기에 친구들이 받는 그런 슬픔이나 걱정이 제가 아는 어른들에 비해서 더 힘들고 더 견디기 힘들어 하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약간 많이 청소년들의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를 해주고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느낌을 오늘 영화 보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했다 이런 거죠.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니까 자기 동일화가 좀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에는 이분들이 다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합숙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죠. 같이 지냈던 기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민재 선생, 김재철 씨도 같이 지냈나요? 아이들하고? 마이크 좀 들려. 네. 낯설어서. 네. 예. 이 사귀는 기간이 있어야 됐죠, 아무래도. 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매일 아침에 모여서, 다행히 그때 또 친구들이 방학 네. 기간이라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같이 영화사에서 모여서 연습하고 같이 점심 먹고, 그 영화 속에서처럼 한 번도 화 안 내고 애들 얘기 다 들어주고 애들이 연기 못해도 참아주고 그런 거 다 한 건가요? 짜증은 약간 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짜장면을 몇 번 사주고. 짜장면이요? 네. 짜장면은 그 감독님이 아주 자주 사주셔서 제가 노래방을 한번 쏜 적이 있습니다. 네. 요런 그룹샷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합이 잘 맞는
사전에 배우들끼리 뭔가 잘 사귄 얘기를 소통을 잘한 그런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요 샷이 굉장히 영화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감독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연기자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같이 합일시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다른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제가 한 거는 그냥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네. 예, 하여튼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준. 네.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저도 같이 그 종이컵 차기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편해지고 좀 하면 어가 되는. 영화 속에서의 민재가 영화 밖에서는 이제 이성환 감독이었겠죠 아마. 그래서 이런 뭐랄까요 아이들의 영화들을 만들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네, 마이크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인 김현중이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선생님이 지근이를 찾고 지근이가 수연을 찾고 서로가 서로를 찾는 모습들에서 나도 누군가의 따뜻한 연락을 피한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떨리네요. 감독님이 생각하는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다들 정말 애쓰고 연기해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마지막에 뒤쪽에 현정이하고 민재 선생님이 상담실에서 이제 자퇴서 가지고 네. 이야기할 때, 네. 자퇴 두 번째 있을 때. 네. 예, 그때 정측면의 클로즈업으로 민재 선생님의 얼굴이 잡히는 컷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이야기와 감정을 담고 있는 그 장면을 민재 선생님의 컷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몇 안 되는 코믹한 장면 굳이 얘기하자면 그 가로 열고 자퇴하기 가로 닫기 힘드네요 뭐 이런 대사잖아요. 그래서 그 민재 선생도 힘든 거야. 그게 사실은 가로 열고 세상 사는 게 가로 닫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뭐랄까 그 매칭이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죠. 네. 저런 선생 없죠 진짜.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라이트 때문에 안 보여서 네. 없으신가요? 이상한 감독이 굉장히 오랜만에 작품을 내놨는데 아까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관객들이 어떻게 이 영화를 봐줬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은 사실은 이 영화가 지금 시대에 어떤 식의 화답을 하길 원하는가랑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청소년 문제, 흔히 얘기하는 뭐 요즘에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둔 작품이었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 일상이 담겨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정이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동네에서 작은 술집을 하시고 그거를 도와드리는 것뿐.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님이 중국집을 하시는 친구들은 주말이나 시간이 나는 대로 부모님을 돕는 것 같은. 모든 친구들이 사실 캐릭터들이 주변에 있음직하고 아니면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영화의 나레이션에 나오는 풍경들도 사실은 언제든지 날이 좋은 날, 노을이 좋은 날 보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으나 우리가 멈춰서 그 광경들을 보면서 힐링받는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은 것뿐인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연장해서 질문드리면 그래서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복잡하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하죠. 아이들은 본도 마시고 싸우기도 하고 성매매도 하고 술집에서 일하기도 하고 학교 안 나가고 뭐 등등. 그런데 영화의 전체적인 톤은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반영하려고 애쓰신 것 같은데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층위의 차이를 두려고 했었던 의도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학원 영화들, 보통의 이런 문제를 다룬 영화들은 그 정서적으로 굉장히 충돌하거나 폭력적인 어떤 느낌이 강하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톤 앤 매너는 굉장히 서정적인 중간중간에 인서트 컷도 그렇고 그 연출의 의도가 아마 거기 개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두 가지 차이점을 두려고 했었던 의도랄까요? 네. 질문이 애매합니까? 정말 있었으면 좋겠는 어른이 민재 그리고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사건들이 사실은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들은 일어나지 않게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우리 배우들한테도 얘기하면서 환타지에 우리 영화의 환타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근이가 잘 때는 있냐고 물어본 어머니에게 정말 공손히 네라고 대답하는 모습이나 수연이한테 아무 일이 없이 그런 부분들이 예. 네. 현실은 매우 폭력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을 생각하거나 꿈꾸는 그런 연출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라고 합니다. 저 윤찬영 배우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올해 방송된 17세의 조건도 그렇고 영화제에서 있었던 젊은이의 양주도 그렇고 이번 영화도 그렇고 모두 상처가 많은 학생 역을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번 캐릭터는 어떤 마음으로 연기에 임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가 사실 17세 조건이랑 젊은이의 양지 한참 전에 촬영을 맨 처음에 했었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이게 준비를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연극 준비하듯이 서로 계속 맞춰보다가 이렇게 촬영을 들어갔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도, 새로운 준비 방식에 있어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용주 역을 하신 손성현 씨. 그 벌새가 전이에요, 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촬영이요? 촬영이요. 전입니다. 벌새가 전. 벌새가 전. 아하. 네. 준비는 이게 먼저 됐는데, 그렇죠? 네. 굉장히 다른 캐릭터예요. 거기 막 동생 때리고, 네. 못 됐고, 아무래도 자기밖에 모르고, 네. 그렇죠? 여기는 뭐랄까요? 제가 느낌에 건축학개론의 조종석 같은 캐릭터, 그렇죠? 네. 네. 친구하고 잘 지내고, 가능하면 밝게 지내려고 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이 좀 설명 좀 하실래요? 네? 본인이 설명 좀 더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 캐릭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처가 많죠. 아버지 때문에도 그렇고. 네, 친한 친구들에게도 알려줄 수 없는 비밀을 갖고 있는 그런 상처가 많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고. 네. 돈은 지갑에서 몰래. 네.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극적인 캐릭터예요. 그렇죠? 네. 네, 마지막에 안 좋은 선택도 하는 네. 좀 어른들의 관심을 제일 덜 받은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주. 네. 김진영 양은 중2에서 고1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영화가 본인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나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으로 찍은 장편 영화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연기를 계속 해나가는데 발돋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이 돼서요. 네. 질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이도현 기자라고 하고요. 손상현 배우와 김진영 배우에게 질문이 있는데 그 역할이 어쨌든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청소년들이라서 연기하기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역할을 해석하고 연기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감독님께 질문인데 그 선생님 역할이 준영이와 지근이를 이제 봤을 때 시간차가 있는 것 같은 선생님은 이렇게 나이가 든 것 같지 않게 나오는데 그런 것도 일부러 이렇게 의도를 하시고 네. 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리 김재철 씨가 나이를 안 먹어요. 네. 그지. 네. 우리 두 학생부터 대답을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하세요. 우리 진영 양부터. 먼저 현정이란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제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속으로는 저와 같은 10대이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제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제가 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은 매체로 통해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로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찾아왔던 것 같고요. 또 그냥 현정이라는 아이는 그런 것들을 빼면 그냥 평범한 학생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용주를 연기를 할 때 오디션을 봤을 때나 뭐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제 상황과 많이 비슷했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요. 통 대본을 처음 받고 나서 용주란 캐릭터에 더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고 용주에게 더 위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전에 원작도 같이 봤나요? 네, 네, 원작을 원작도. 먼저 읽고 나서 네. 오디션을 봤던 걸로 기억. 우리 이상한 감독이 원작을 읽기를 권했겠죠, 먼저? 본인이 찾아서 읽었어요? 네, 제가 먼저 네. 찾아서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은 우리 민재 선생님 김재철 씨가 대답을 먼저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선생은 늙지를 않는가? 네. 젊었을 때부터 나이 먹은 얼굴이었나? 뭐 이런. 네, 이상한 감독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눴을 법도 하고요. 사실은 준영과 지근이 사실 시차가 좀 있죠. 네. 준영의 죽음과 지근의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좀 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이긴 해요. 예. 네. 바람이라는 영화에서도 네. 예, 좀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조금 유해진 부분도 있고. 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젊어진 부분도 있고. 네, 예. 근데 감독님께서도 이제 고민을 좀 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수염이라든지 네, 네. 뭐 어떤 헤어스타일의 큰 변화라든지 네. 약간의 주름이라든지. 네, 근데 다소 그게 뭐 좀 저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고 네. 그냥 어떤 뭐 어쨌든 저한테는 연기적인 걸로 그냥 거기에만 생각을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 좀 네, 큰 차이 없이. 예,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제일 솔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차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마스크이시긴 해요. 이게 신뢰되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그 저희가 이제 편집 과정에서 없어진 에필로그가 사실 있거든요. 아하. 그거는 이제 사실 더 전으로 가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이제 편집이 돼서 지금은 이제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는 사실 헤어스타일에 큰 변화가 있어요. 아하. 예, 아주 큰 변화가 있어서 그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나 보이거든요. 근데 네. 그것 때문에 중간에 그 준영과 지근 사이의 갭을 조금 덜 이렇게 하고 네. 에필로그에서 한 번 더 민재가 처음 밤거리로 나가게 된 어떤 그런 과정을 그 계기를 보여주는 에필로그가 예, 좀 빠져서 좀 다소 아쉽긴 합니다. 네. 예. 이상한 감독 마지막으로 네.
이 대답에 대한 연장선상과 더불어서 네. 의도한 건가요? 이렇게 차이를 차이를 조금씩 주긴 한 건데요. 머리 모양과 뭐 의상으로 좀 주긴 한 건데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아까 김재철 씨 대답이 제일 맞다니까. 네, 원래 세월의 흔적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이에요, 저분이.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도현 기자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카메라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포토타임 못 가지신 것 같아서 저희가 가질 거고요. 그 전에 뭐 가볍게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죠. 우리 민재 선생님부터. 네. 예, 일단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먼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작지만 좀 따뜻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고 개인적으로 배우로서도 따뜻한 진심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객들에게 작게나마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영 양. 네. 먼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다 같이 한 달 동안 연습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하면서 열심히 촬영했던 영화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 네,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배우들 또 스태프분들 감독님이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좋은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꼭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시사회를 했을 때 제가 시사회에 반 친구들하고 학교 선생님들을 초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나셔서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길 정말 왜 선생님이 됐고 자기가 고민하던 부분이 어느 정도 생각해보고 해소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되게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학생분들이랑 선생님분들이 보셔도 너무 좋은 영화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반 관객분들이 보셔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작년 전주영화제 때 상영한 게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올해군요. 네, 작년에도 한번 상영을 했었고요. 이상한 감독 소개하시죠. 누구나 하여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게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세상이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보시면서 언젠가 나도 나를 믿고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버티시면서 잘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률도 높고 굉장히 힘든 구석이 많은 사회인데 누군가가 뭐 어쨌든 한 명이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뭐 헛된 죽음이 줄어든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 영화는 굉장히 선한 영화고요. 선하다는 게 굉장히 진부해진 세상인데 아마 역설적으로 그 선함을 더 강조해서 세상에 좀 가깝게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고생하는 작품이고, 네. 우리 민재 선생님 정말 고생했고요. 밤거리 다니시느라고. 네. 밤에 많이 찍으셨죠? 네. 추운 데서. 네. 이상한 감독 오랜만에 내놓은 작품이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포토타임 가지실 거니까 좀 앞으로 5분 나오시고요.